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이제 3교시 한번 들어갈게요. 1교시 여러분들 뭐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펠리클 그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2교시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친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특히 ESG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도 없고 이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뒤딸리거나 말 그대로 뭐 어설프게 했다가는 그냥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박살날 수가 있어요. 박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고 해야겠죠. 친환경 기업에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진짜 말 그대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쪽에 신경 안 쓰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너무 워낙 그걸 요구하니까 삼성도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어떻게 호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요. 우리 중국 시진핑 반도체 굴기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표적인 또 기업이 이제 칭화윤이라고 있어요. 칭화윤이. 이 칭화윤이 그룹 반도체 기업인데 중국 반도체 기업인데 이 그룹이 이제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법정 관리 절차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산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중 간 그 패권 다툼이 이제 반도체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하여튼 미국, 중국 저렇게 싸우니까 참, 한국도 이거 어디에 참 서야 할지 참 난감할 거예요. 친미 국가로 가야 할지, 친중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줄타기 해야 할지. 하여튼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중국 반도체 업계를 그런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칭화윤이인데 결국 위기에 빠져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현재 중국 그 증권 15등 그 현지 매체 보면은 전날 그 칭화윤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가 파산, 중정 절차를 밟게 됐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칭화윤리의 채권자인 그 후이상 은행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베이징 법원에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베이징 법원에다. 그 칭화윤리는 성명을 통해서 베이징 중급 민민법원으로부터 법정 관리 신청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제 법원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부채 청산 작업에 나서겠다. 이제 그렇게 밝힌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못 버틴 거네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이게 호락호락 할 것 같아도 이게 쉽지 않는 사업인데 이거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미중 갈등 때문에 더욱더 힘들겠죠. 그 칭화윤이는 이제 중국의 국립 칭화대가 1988년에 설립한 반도체 전문 그룹이에요. 칭화대가 이제 칭화홀딩스라는 그 100%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죠. 칭화대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대학인데 거의 베이징 대하고 맞먹는데 하여튼간 칭화대가 이제 결국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가 보네요. 이제 하여튼간 칭화윤이는 중국 제조 2025의 그 2025 그 중심 기업으로 수년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정부 지원을 받았고 2019년에 기준을 했을 때 자산만 거의 한 52조 5천억 정도 됐어요. 52조 5천억, 한 3천억 위안 그 정도 달하는 정도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칭화윤리는 주로 뭐냐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을 모두 생산하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낸드하고 그 D램 하여튼 이거 모두 생산하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 쯔광 난징, 뭐 쯔광 청두, 쯔광 충칭 등 메모리 반도체 IDM 회사 3곳도 각 지방정부와 합작 설립을 했어요.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 그 쯔광꺼신과 통신반도체 업체 쯔광 짠루이, 뭐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쯔광 구펀도 칭화윤이 그룹 계열사예요. 굉장히 많네요. 뭐 다양한 기술 다 있네. 통신 반도체 설계 기술 하여튼간 뭐 다양하게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화윤이는 그 프랑스 그 스마트칩 업체 랑생
그 휴렛패커드, 웨스턴 디지털, 뭐 스프레드 트럼 등 그 서방 기업과 대대적인 그 M&A도 했던 것 같아요. M&A도 이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도 했는데, 이제 중국 화웨이의 그 설계 전문 자회사가 있어요. 그 하이실리콘이라고 있는데, 그 미국의 이제 제재를 받자 연구 인력 대부분을 쯔강짤루이로 이동을 시켜요. 그쪽으로 쯔강짤루이로 이동을 시킨다. 그러나 이처럼 그 무분별한 확장이 오히려 칭화윤리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제 막 문어발식으로 이제 확장하니까 결국은 골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하여튼간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는 못해. 이 성과가 나옵니까 이게 쉽게?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뭐 돈 쏟아붓나 가지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이제 고질적인 유동성 문제다. 유동성. 결국 유동성 문제, 결국 유동성 문제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증권 시보에 따르니까 4월 말에 현재 만기가 돌아온 칭화윤리의 부채 총액이 얼마냐? 70억 위안 정도 되는 거예요. 70억 1,800만 위안. 엄청나네요. 70억 1,800만 위안이 이제 부채 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국적 채무 그 전문 통신사인 그 데트와이어는 그 칭화윤리 채무 총액이 약 35조 2천억 정도 되는 35조 2,200억 정도에 달한다. 그런 발표를 내놓기도 했어요. 아이고, 빚도 많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얘들. 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칭화윤리가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졌지만은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이제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일단 칭화윤리가 이제 공중분해 되면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반도체 굴기 전략에도 차질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든지 문은 안 닫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칭화윤리도 이제 채권자가 파산 구조조정 신청을 했다고 이제 그룹 계열사에 그런 일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언급을 했는가 봐요. 현재 그룹 계열의 이제 각종 경영 활동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제 결국 뭐네, 내가 볼 땐 다 썩어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정부에서 수혈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막 돈으로 처벌하는 것 같아. 하여튼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근데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전략 산업이고, 칭화윤리가 사실상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결국엔 막대한 부채 탕감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는 수순을 밟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여튼간 일단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게 국유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지금 뭐 채무는 계속 많고 기술력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전 그룹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한숨 돌리지 않겠는가, 중국에서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파산해가지고 이제 폭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 좀 얻어가지고 제대로 중국 시장에서 한번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네요. 이렇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 투자하는데 좀 좋은 기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토요일 날 뭐 미국 증시도 좋았고 선물지도 좋았는데 꼭 뭐 나스닥 좋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좋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어. 온기가 좀 따뜻한 온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좀 주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한번 오전에는 차분하게 한번 관망해 봅시다.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존버를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한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